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입니다.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소위에 임하면서 쭉 보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제 역시 집행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추경 미세먼지 대응 추경 집행률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차 추경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 4차 추경이 이루어지지만 1, 2, 3차 추경이 이제 사실 지출 구조 조정이 연내에 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한번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행안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보니까 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목표 인원이 원래 추경에 반영된 게 30만 명이었는데 21만 명밖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인건비만 한 830억 정도 사실은 이제 1조 2천억 중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04억이 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추경 부분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전용이라든지 2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총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희망근로 사업 30만 명, 3차 추경 30만 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21만 명인데요. 저희가 10월 달까지 30만 명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 저기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집행률이 21.3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1년 한 달 일하면은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건 예. 아직까지 채용하신 분들에게 인건비가 지급 시기가 도래 안 돼서 저런 것이지. 저거는 사람만 채용이 되면 일하면은 다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1%지 10월, 11월 가면 저는 다 집행이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0만 명이 일하기로 했는데 21만 명이 일했기 때문에 그 10만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달치가 덜 나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석구석 챙겨서 네. 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시는데 저는 꼭 뵙고 싶은 국무위원 분님이 계셨어요. 뭐냐면 농림식품수산부 장관님이시거든요. 4차 추경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담기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그 재복구 신청 그 농가 수를 파악해 보니까 4만 7천 가구에서 그 재복구 신청 농가가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냉해 피해 농가 또 수해 피해 농가 그리고 최근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태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도 피해가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추석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이 정말 이렇게 피해가 난 부분이고 집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되고요.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사실 얼마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향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추석 때. 근데 정말 1년에 뭐 명절 때 다녀가는 그 자녀, 손자, 손녀 기다리는 그 부모 심정이라는 게 촌에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추석 때 정말 시집 장가간 아들, 딸들이 한번 다녀가는 거는 그때 손에 쥐어드리는 용돈은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아니 더 절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향 다녀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 농가수 한번 좀 도표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저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민이라고 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농가수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표처럼 100만입니다. 예, 100만이면 100만 원씩 지급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지금까지 쭉 정부에서 집행한 걸로 보면 사실 명절을 이분들이 지금 정말 참 속상한 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 동네 고춧값 비교를 하면 배로 올랐어요. 속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얼마나 좋겠냐. 흉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농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 농림식품수산부 장관님께서 같이 안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속상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4차 추경에 소상공인 또 여러 정말 구석구석 매출 감소된 분들에 대한 경영 안전 자금부터 시작해서 새희망 자금이 많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5일장 한번 좀 도표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근데 이제 저 5일장을 보시면 이번 1차, 2차에 걸쳐서 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사실 사업자 등록도 없이 저 5일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날짜에 따라 가지고 저 돌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저희 지역 진천을 들렸다, 괴산을 들렸다, 뭐 장날이 이제 5일장이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분들에 대한 그 새희망 자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자료도 내주시는 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5일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무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 구례에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무등록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그 적극 행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분들에게 그렇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소상공인의 그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등록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해드려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 생계 지원금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자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아마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실제 그렇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뭐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 빨리 구축하셔가지고 정말 콩나물 놓고 파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 하는 것까지 예. 좀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세세한 데이터가 좀 미리 나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무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무등록하신 콩나물 파시는 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4,800만 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8천만 원으로 이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그 5일장에 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충북의 그 생산적 일손 봉사 모델을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품앗이 일손 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4시간씩 상근 개념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루 4시간에 그 상근으로 근무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도 부족한 부분인데 충북에서는 생산적 일손 봉사라고 해서 그 통계 나온 거 있죠. 저렇게 해마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하루 4시간 하면 정말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냥 뭐 왔다 갔다 오가는 뭐 교통비 정도 그냥 지원해 주고 절반은 그냥 봉사하는 컨셉에서 나와서 참여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모델을 좀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건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성남시 중앙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